새해 첫날 김정은의 신년사가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남북 당국 간 대화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릴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북한의 속내와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상당히 좀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비장의 한 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언론이 지금 거의 이틀째 오직 그 이야기만 다루고 있고, 사실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예. 아니면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고, 또는 안정적으로 일시적이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재산, 생명, 또 모든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관심이 큽니다만은 세계 언론들도 다 관심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한반도의 긴장 정세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군사 옵션에 대한 공세를 예, 늦추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온통 대남 메시지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예, 그 지금 6번째 김정은 취임 이후에 그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 어법이 정착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김정일 시대에 썼던 어법들 대신에 김정은이 쓰는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특히 이제 눈에 띕니다. 예. 대표적인 게 그 김정은 시대 이후에 써왔던 병진 노선, 병진 정책에 대한 강조들, 예, 그다음에 자강력, 그 자력갱생 예, 이런 그 용어들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과거에는 선군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영웅조선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선대에 썼던 익숙한 단어들을 버리고 이제 김정은 나름의 언어가 구사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마 전망할 수 있는 거는 금년 들어서 이제 김정은의 특유한 김정은 브랜드의 이데올로기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란 표현을 썼어요. 예. 북한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근데 금년에는 그 언급이 일단 사라졌어요. 이제 금년에 김정은이 스스로 주체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예. 김정은 브랜드 사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렇죠. 대남 언급이죠. 예. 이 평창올림픽 문제도 있었지만은 기존의 신년사에 비해서 거의 이 남북 관계라든가 한국에 대한 언급이 그 2배가량 늘었어요. 예, 그리고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물론 선의로 일단 판단할 땐 굉장히 북한의 중요한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선물 안에 부비 트랩 하나 숨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잘게 썰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평창 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바랬던 신베를린 구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걸 드디어 답을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이제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수단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예. 것이다. 우리 경기에 북한 피겨 스케이팅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참가하고 스키 선수가 오고 이런 것이 반드시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예.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계속 경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IOC 관련 각종 체육회담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그 체육 지도자 위원장이 최휘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선동부를 맡았었는데, 그 최휘가 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각종 어떤 그 IOC 관련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관측이 가능한 것이 그 하계 올림픽에서는 북한이 이제 각종 메달을 좀 땄었어요. 예. 그러나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이 과연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단 하나로 낼 수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런 예. 종목이. 따라서 북한 인민들, 자기네들의 이제 인민들 보기에도 홍보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대표단을 통해서 만약에 이 IOC 관련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릴 텐데 예. 거기에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다면 다음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체육 스포츠 행사에서 예. 자신들의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는 또는 배제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참가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는 어떤 그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슬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게 2014년 사례도 있고 전례도 있고요. 네. 이렇게 체육회담이 좀 고위급 회담이나 뭔가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그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강화되다 보면 예. 정치 분야에서의 긴장도 풀릴 걸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신은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고심해서 던진 수예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를 보면은요. 예. 유엔 안보리에서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휴전 결의안 통과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IOC 위원장도 이제 방북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대통령께서 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평화 올림픽으로 이제 올림픽을 치러지기 위해서 예.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우리도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연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 메시지만 던지게 되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몰리게 돼요. 북한은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이제 한 수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멍군을 던진 건데 이걸 비난할 수만 없어요. 모든 국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북한은 네.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담아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북한은 평창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이 명분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은요. 예. 이게 한반도의 전반적인 긴장 완화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건 연기가 뭐냐. 예. 중단해야 된다. 신년사에서 나왔거든요. 걷어쳐야 된다고. 이런 의제들을 다시 말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참가 문제를 지금 엮어서 논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예. 우리는 중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발전돼서 경제 협력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 완화도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걸 잘못 연계를 하면은요. 예. 북한이 그대로 처음에 의도했던 거를 들어주는 게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게 이 통미봉남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자꾸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 김정은의 이야기를 신년사를 보면 통남복미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훈련 이걸 중단하고 뭐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중단하고 이런 게 엮이면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공을 던져버렸는데 우리 정부는 명확한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미동맹 어떤 식으로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기조가 있다면 물론 그 기조로 인해서 협상이나 그것이 좋은 결말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그 한미동맹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통미봉남 이제 통남복미. 지금 이제 통미를 하려고 했더니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나 전 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통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미가 조금 뭐 물밑에서 됐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통남하겠다. 즉 한국의 여론을 움직이겠다. 왜냐? 이번 평창 올림픽 그리고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되면 정말 어떤 그 군사적 옵션이 감행될지 미국이 코피라고 하는 작전명까지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옵션이 감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급한 거죠. 그래서 한국 여론을 움직이겠다. 자, 그럼 1박 2일 동안 지금 오늘까지 우리는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한미연합 훈련이 사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연기를 했는데 체육 지도자 협의 뭐 최희나 또는 뭐 그보다 더 고위급 인사가 와가지고 우리 그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기시킨 거 하지 마라. 아예 올해는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또 전향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전향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만 던져도 우리 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훈련해야 되냐라고 우리 국내를 들끓일 수가 있습니다. 남남 갈등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남 갈등, 한미 갈등이 촉발되어서 그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당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 동맹의 훼손을 과연 감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절 거기는 손대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가 결국 나중에 현실로 나오면 어쨌든 우리는 일단 대화하자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조는 네네. 대화였으니 받는데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면 또 마냥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작년에 한 6개월여 동안 결국 남북 관계가 그렇게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거를 감수를 하면서도 그 국제적인 이 제재 공조에 발을 맞추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런 정책 방향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상황 자체가 지금도 그대로 그 판단이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북한이 여기 와서 이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온다라는 건 기존의 태도에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제만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하고 북한 대표단 참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인 건 분명해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인 한반도에서 평화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가치하고 북한의 단기적인 대표단 참가에 대표단이 실제로 될지 선수단이 포함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가치인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 따져보고 이거 자체가 그동안의 국제공조하고 주변 국가의 전반적인 공감대 그리고 한미 공조까지를 한꺼번에 흐트러뜨릴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판단하면 저는 해답은 쉽게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요. 결국 예. 북한의 신년사에서는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대북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의 호흡을 좀 깨뜨리겠다라는 중심을 흐트러뜨리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예. 여기서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정말 남북 화해 협력이라든가 경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지름길이기도 해요. 또 하나 지금 재미있는 건요. 북한이 신년사가 나오기 이전에 예. 그 작년 연말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인공위성 발사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한미 간의 공감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는요. 결국은 연합 연습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두 번째는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해서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을 때 우린 이걸 국제 결의안에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반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도발로 볼 건가 이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다 절묘한 수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평화 이니셔티브를 들고 나온 입장에서요. 예. 적어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국제적인 여론이나 분위기상 적어도 아마 금년 봄까지 한 3, 4개월 동안은요. 미국이 어떤 전격적인 군사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여론상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미국 지금 반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요. 일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더 미국 측의 앞으로의 태도라든지 입장 어떨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그 한미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조금 그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예. 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 기간 중에 뭐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긴장과 바로 직결되지 않지만 바로 그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대관령 부근하고 강릉 부근 예. 이런 곳이 바로 독수리 연습의 기동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야 한국 좋은 휴대폰 만들고 좋은 자동차 만들고 아주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도 뉴스 보면 한국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가 이런 예. 생각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와봤더니 탱크가 수십 대가 막 도로 위를 기동하고 장갑차들이 기동하고 군인들이 위장을 하고 총 들고 막 행군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사실 충격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패럴림픽 기간 중까지만이라도 한미 연습을 안 하는 군사 연습을 안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외적인 위상과도 또는 이미지와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미국도 그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북한이 아까 방금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위성 발사를 했을 때 예. 저는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위성인데 그건 뭐 어때서 우리도 인공위성 쏘는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만은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즉 그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그것이 이제 탄도미사일로 바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 인공위성 발사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구는 이 둥글지 않습니까? 구형입니다. 예. 그럼 지구 반대편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쏘았어요. 쏘았는데 이 건너편으로 그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이 미사일을 계속 신호를 텔레메트리라고 하죠. 신호를 보내면서 통제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북한으로서는 통신 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ICBM과 통신을 하는데 인공위성을 빌려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신의 통신위성이 있어야만이 이 ICBM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통신위성은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통신위성 우리도 가지고 있고 뭐 선량한 국가 대부분이 예. 가지고 있는 통신위성이지만 그것은 바로 ICBM을 완성하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다. 이게 없으면 ICBM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있으면 바로 미국으로 유도가 되는 예. ICBM을 완성을 하는데 이걸 봐줄 것이냐? 안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북한이 어떤 그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창하에 통신위성을 쏘아버린다면 예. 그야말로 패럴림픽 이후에 독수리 연습과 즈음에서 미국의 군사 옵션 발동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보면 핵단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단추, 핵버튼 이게 책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민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살벌한 얘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포기하지도 않고 뭐 동결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또 대화를 이렇게부터 하자니 또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김정은이 6번 신년사 낸 가운데요. 예, 그 신년사 초반부터 미국을 겨냥해서 비난한 적은 있어요. 뭐 네. 우회적으로. 근데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이렇게 위협한 거는 처음이에요. 협박이죠. 예,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미국 본토로 날려보낼 수 있는 핵은 있다고 일단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제한적으로. 두 번째는 핵탄두와 탄도 로켓을 실전 배치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기화돼서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예. 말미에는 또 뭐라고 던졌냐면 북한은 책임 있는 핵 강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겠다. 또 한번 늦춰도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 우리는 선제 공격 받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는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이런 얘기도 던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고도의 지금 심전을 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분명히 틀림없이 영어로 통역돼서 나갈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의 군사 옵션, 미국 국내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그 언론들하고 트럼프 백악관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사이도. 예. 미국 언론들 내에서 뭐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북한의 북한의 그 신년사를 예. 평화 이니셔티브로 받아들이고 미국이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신년사가 원래는 당초에 좀 낮쯤에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좀 일찍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청와대에서 6시간 후에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뭐 시간,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 대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놨고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게 우리도 사실은 10시쯤 되면 새해 현충문을 간다든지 한 정치적 행위가 새해 첫 정치적 행위가 그때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게 그러면 그런 각 정당들이 모이고 또 정부 기관들이 모이고 각 관료들이 모이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의논이 될 수 있게끔 좀 메시지를 빨리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작년 신년사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에 대한 단어는 사실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군사적 옵션 뭐 어마어마한 말들이 사실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 북한이 던지는 말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미국이 던지는 말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미국 사실 전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뱉는 말들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신년사는 좀 급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얼마나 그 12월 31일하고 태도가 완전 돌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급했을 것인데 그만큼 또 보면 각종 정부뿐만 아니고 뭐 시민단체하고도 만나겠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 시민단체들 또 하고자 원하는 시민단체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이 국내 여론 전체를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들을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번 움직여서 방패로 한번 삼는 그런 수단으로 한번 삼겠다. 뭐 그런 어떤 그 다급함이 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기존 전략을 저희가 뭐 낭떠러지 전략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긴장감을 극대화한 다음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제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인데 이번에도 보면 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인들의 뜻대로 하고 네. 어느 정도 해빙 모드를 조성하는 것처럼 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이래놓고 어떤 도발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원래 이제 예상하죠? 벼랑 끝 전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평화공세예요. 예. 평화공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도발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자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도발인지 아닌지 국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 발사 이런 거는 시도할 수가 있어요. 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지금 그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신년사가 우리는 자꾸 우리에 대한 메시지만 해석하는데 북한 전체적인 인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이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결국은 이 신년사를 통해서 예. 북한 주민들에겐 자신감을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 군사행동 하지 말라는 위협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공세를 같이 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재미있는 건요. 그 뭐 경제 병진 이런 얘기도 예. 자주 나왔지만은 네. 사실 이 북한이 신년사에서 그동안 10번이나 그러니까 10년간 제재가 지속돼 왔는데요. 예. 그동안 제재 압력 이런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좀 이번에 강하게. 이번에 한 3번 정도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왜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네들도 지금 제재 국면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기에서는 일단은 아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평화공세 위주로 나갈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평화공세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대비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죠. 이 평화공세로 나가고 만약에 이제 도발 국면으로 다시 들어선다면 예. 평창올림픽 이후 4월, 5월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 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